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오늘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지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시비 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거나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할 수 없다, 위법이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이죠. 공수처법 그것도 다 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딱 한 조, 제2조만 살펴보면은 대통령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여기에서는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으로서 고위공직자 어떤 공직자냐, 그리고 어떤 범죄에 수사할 수 있는지 그 수사 대상 범죄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2조 제1호에 여기에 수사 대상 공직자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할까요? 네, 답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 외에 대법원장, 법관, 검찰총장 등등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중에 어떤 범죄를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호 가목에 보면요, 형법 제122조부터 133조까지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다에 쭉 여러가지 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법 제122조가 뭐냐? 우리가 다 아는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123조 바로 이어서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23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법 제2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대통령은 직권남용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누구에게? 계엄군 장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죠.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을 때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고요.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권리 행사를 계엄군을 동원해서 방해했죠.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123조는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 5년 이하 등등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제시켰고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했구나, 그 혐의가 발견되었으면 공수처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란죄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느냐? 제3호에는요, 내란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상컨대요, 공수처법을 만든 입법자, 국회의원들, 당시 국회의원 누구도 대통령이 설마 내란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법 제3호에는 내란죄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냐고요? 제4호를 보시면 됩니다. 제4호 라목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이제 수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컨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새로운 범죄가 인지되었다. 그러면은 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수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새로운 범죄 사실, 새로운 범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내란죄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발부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원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관련 범죄로서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합법적이다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적법하다 법원이 인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측에서는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된 거 인정 못하겠다,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죠. 체포적부심 기각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서부지법, 중앙지법 할 것 없이 법원에서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 윤석열의 고위공직자 범죄 즉 직권남용, 그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범죄 사실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 인정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을 변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권 시비 삼고 있고요. 요즘 도를 넘어도 한창 넘어서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는 전한길씨 같은 사람들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권 시비 삼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제발, 그리고 권면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 한 번만 읽어보고 그런 주장 펼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제발 공수처 수사권 시비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라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란죄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고요. 그러면 왜 공수처가 직접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을까요? 이것은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또 호도하면 안 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은 갖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기소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요, 공수처는 기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보면요, 공수처는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대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보면요, 공수처는 수사는 하되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법관, 그리고 검찰총장,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서요, 자신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자죠. 예컨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법관,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야 됩니다.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또 그리고 기소할 때 어디에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러나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는 범죄자들,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요,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그 범죄자의 주소지라든가 범행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관할 법원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체포영장 청구할 때 어디에 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의 주소지, 대통령 관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서 공수처가 그렇게 관할법원을 서부지방법원으로 지정해서 그곳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지, 저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법원 쇼핑한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정확히 법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거 좀 아셔야겠고요. 결국은 공수처법 제2조와 제3조와 제31조 딱 3조만 읽어보면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대통령은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범죄자의 주소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모두 다 확인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내뱉는 것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읽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공수처법 정말 딱 3조, 2조, 3조, 31조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역시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자, 이렇게 공수처는 공수처법, 즉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경우에는요, 형사소송법과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모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주 재밌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과거에 검찰에게 무제한 부여되었던 수사권이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사는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라.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라. 이것이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죠. 아울러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은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이걸 수사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 이러니까 여기에서 법조문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등등등 기타 등등이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전부 다 수사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행령을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겠다. 딱 법조문 2조문입니다. 제1조, 제2조밖에 없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데, 시행령 제2조에 부패범죄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부패범죄 그러면 당연히 뇌물 받는 이런 것 떠올리잖아요.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이것도 부패범죄의 일종이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을 부패범죄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자, 앞서 봤듯이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법률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했죠.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한 거고, 경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그런데 경찰은 지금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특히 김용년 국방장관 아예 처음부터 검찰로 가서 자수해버렸죠. 직권남용을 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사하는 거고, 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은 시행령에 기반해서 지금 범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 수사는 이것은요, 인신의 구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공수처와 경찰은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 내란죄 수사하지만 실제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한 시행령을 근거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또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니까 사실 검찰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경우에는 법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년 검찰에 가서 자수했고요. 그리고 검찰이 초기에 자신들이 내란죄 수사권, 주도권 쥐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국회가 특히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손 떼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런 법 취지, 법 조문에 근거한 것이죠. 공수처, 경찰, 내란죄 수사,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령에 근거해서 내란죄 수사하고 있는 이 검찰이야말로 오히려 법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